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글자는 지난번에 군사 군자와 상당히 비슷하고 또 의미의 결합, 관련도 있는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글자 바로 보실까요? 이 글자는 군사 군자입니다. 오히려 술의 차자, 술의 거자 같은 경우는 7급이었는데 위에 그죠? 덮을 멱자가 있는 이 글자는 오히려 8급입니다. 8급. 가장 뭐라고 할까요? 기초적인 글자로 한국 어문회에서는 분류하고 있죠. 자, 군사, 군. 군사라는 것은 선비사자가 들어가서 군대를 말합니다. 혹은 군사, 군조를 말하기도 하고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덮을 멱자 있고 아래에 수레 차자가 있습니다. 수레를 덮어놓는 어떤 그런 천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이 글자를 살펴보시면 갑골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글자가 생겨 있길래 이 글자가 수레 그죠? 위에 있는 차양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학자들의 얘기는 이 글자가 이 쌀포 몸의 어떤 변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해서체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살짝 짧아지면서 이렇게 변형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는 이 쌀포자 있죠. 이 쌀포자 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만 이 쌀포자의 변형이 이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것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수레를 그렇죠? 이 감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무언가라고 해서 이게 바로 진을 치고 있는 군대를 뜻한다. 라고 설명하는 자원풀이가 가장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보병보다는 보병은 일찍 죽기 때문에 웃으면 안 되는데 마칠 졸자 그렇죠? 졸병할 때 군사 졸자가 있는 것처럼 이 보병들이 많아봤자 전쟁에서는 아주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 전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탱크 활약이 아주 많았듯이 물론 전투기도 있습니다만 탱크 활약이 아주 뛰어났듯이 사실은 이 수레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것을 군대라고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례에 보면 오열은 그렇죠? 사가 되고 오사는 군이 된다 해서 이 군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군 8급에 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레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를 말한다. 그래서 갑골문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금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소전에 보시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큰 수레는 아니겠습니다만 수레가 여럿 있고 그것을 빙 둘러싸고 있는 군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있다가 행서나 초서에서는 역시 이렇게 수레 차자가 변하는 걸 봐서는 간체자도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자는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포 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수레 차자가 있는 것이 본자다라고 한자 사전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자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고자도 이렇게 되어 있고 큰 대자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군. 군사 군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의 차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부분이 술의 차축과 바퀴를 나타낸다. 굴대와 바퀴를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 군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윗부분은 덮을멱으로 바뀌었지만요. 그래서 이 군사 군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술의 차와 마찬가지로 술의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만 이렇게 간체자를 쓰고 있습니다. 위에 멱자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발음은 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군사 군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홍콩, 타이완, 마카오도 역시 준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군 혹은 큰 둘 다 되고요. 뭐 이사쿠, 츠와모노 정도의 훈독도 있네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만 글자체가 초서체에 정형화된 어떤 그런 간화자를 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 군자가 들어간 단어를 뭐 상당히 많죠. 몇 가지 추려 보았더니 저는 다음과 같은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군벌, 군인의 파벌, 군부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다. 예전에 좀 많았죠. 특히 중국에서는 독군, 그러니까 원래는 청나라 말에 군사 어떤 조직이었는데, 지방의 군사 조직이었는데 이 사병을 조직해서 지방에 수립하던 지배기구, 약간 예전에 춘추 전국시대처럼 군벌들이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죠. 청나라 말기에. 그래서 중화민국까지 이런 이 기간에 중국 군벌들이 유명했다. 그렇죠? 원세계도 그 중에 한 군벌이었죠. 웬실카이 해가지고 군사. 이 군사는 이게 병사 사자의 군사사가 아니고요. 스승 사자입니다. 왜 스승이 들어갔느냐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스승의 뜻도 있고 또 군사를 운용하던 어떤 그런 사람, 어떤 그런 지식인,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령관 밑에서 군기를 장악하고 군대를 운영하면서 군사 작전을 따던 사람, 유명한 사마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갈공명도 군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스승사자가 군대의 조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 참 특이하게도 경기도에 있는 군포시죠. 시의 군자가 바로 군사군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슨 군인들을 먹이던 곳이다, 아니면 무슨 천을 짜던 곳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왜 군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군포강, 군포천, 그리고 군포장역, 그렇죠? 우리 역참할 때 역 등이 있는 곳에서는 예전부터 쓰던 명칭에서 유래했다. 군포. 신기하게도 군사 군자가 들어간 글자가, 그렇죠? 그런 표현이 섞여져 있습니다만 이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설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장군, 군의 우두머리로서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무관. 장기에서 상대편의 궁을 잡으려고, 왕을 잡으려고 놓을 때 하는 감탄사, 장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그런 궁을 잡는 일, 또 장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말은 멍군 정도가 되겠지만요. 할 때도 군이 쓰입니다. 장군. 요즘에는 이렇게 장기를 두는 경우는 아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군, 적군의 반대말이죠. 상대되는 말이죠. 우리 편 군대, 나 아자가 쓰입니다. 역군, 이것도 예전에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산업 역군, 그죠? 역군으로 성장하다, 양성하다 많이 썼었죠. 일정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 할 때 역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이 군인들의 신분으로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나 보죠. 역도 그랬고요. 자, 그래서 군벌, 군사, 군포시, 장군, 아군, 역군 등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군사 군자도 상당히 활용 단어가 많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군사 군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주례의 하관에 보시면 오여위사, 오사위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가 5개 모이면 이 나그네 려자입니다만 이 군사 여자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5개가 모이면 사가 되고 스승사자입니다. 사가 또 5개가 되면 군으로 된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그렇죠?
오, 양, 졸, 여, 사, 군 이런 식으로 명수가 늘어나는데 5인 위오 역시 사람이 5명이니까 오라고 하죠. 뭐 강철, 대오니 대오를 뭐 이탈하다 할 때 오자도 이렇게 쓰죠. 5명은 오라고 하고 이건 쉽습니다. 그러면 5오는 량이라고 한다. 이것도 원래는 사람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그 마차에 있는 멍에와 이런 것들을 안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양 위졸. 량이 4개 있으면 졸이다. 그래서 이 졸자는 100명을 나타냅니다. 5, 5, 25. 량자는 25명. 5졸 위여. 그렇죠? 졸이 5개가 모이면 여가 된다. 그렇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나그네 여자가 군대에서 어떤 규모를 나타내는, 사이즈를 나타내는 혹은 인원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쓰이는 것이죠. 오여위사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려는 500명. 그러면 500명이 5개 있으니까 사는 2,500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사위군. 사가 5개 모이면 군이 된다. 군은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를 나타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무슨 왕 같은 경우는 6개의 군을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대충 그렇죠? 거의 7만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어쨌든 군은 12,500명, 사는 2,500명, 여는 500명 정도 해서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국어에 있는 제어에는 만인위 일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 비슷하네. 12,500명. 그런데 설문의 차부에 보시면 군은 환단이고 4,000인이 1군이 된다. 그래서 12,500명과 4,000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군은 상당히 많은 숫자를 말하죠. 이거는 예전에 군을 계산했던 어떤 단위이고 사람을 묶는 단위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분대입니다. 그렇죠? 분대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사병이 맞죠? 병장이라든가 상병이라든가. 자, 그 다음은 소대입니다. 소대는 전문 소대장이 있죠. 분대 다음에 소대. 그 다음이 중대입니다. 그렇죠? 소, 중 갔으니까 그 다음은 대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소대, 중대, 대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요? 연대입니다. 대대 다음에 연대. 연대가 없는 경우도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대 다음에는 여단입니다. 여단. 아까 말씀드렸죠? 나그네려지만 군사 500명 정도를 예전에 여라고 했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깃발 아래에 사람이 이렇게 2명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깃발 이렇게 휘날리는 깃발 아래에 어쨌든 군대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여단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승사가 들어간 사단입니다. 여단, 사단. 그 다음은요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군사 군자는 지금의 행정 체계로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쪽에 해당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군이라고 하면 육군의 편성 단위 가운데서 행정 및 전술과 병력 규모가 가장 큰 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 군자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군대의 단위로서는 큰 인원수가 많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단, 그 다음 사단, 군단, 그 다음에 군. 이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군사 어떤 편제 개념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금일 한자 45번째 시간에는 지난번 술의 거 술의 차자에 이어 군사 군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군자 수레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벽과도 비슷한 이런 진형 진을 보아서
이것은 큰 군대, 많은 수의 군대를 말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